매주 화요일 격주로 부동산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리 대출 상품을 활용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는 20, 30대가 부동산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게 되며 서울 일부 지역 중소형 아파트가 9억 원에 키 맞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현상에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정책 금융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월에서 5월 사이 서울 동대문구와 영등포구, 강동구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20, 30대의 비중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보다 많이 몰려있음에 따른 효과로 풀이되는데요. 이처럼 젊은 층의 매수 증가폭이 높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올해 1월 첫째 주 대비해서 7월 첫째 주 영등포구의 아파트 가격은 1.43% 올라서 서울 평균 0.9%를 웃돌았습니다. 강동구에서는 0.85%, 동대문구 0.73%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노원, 도봉, 강북구에서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비중이 80%에 달하면서 20, 30대의 매수세는 오히려 꺾이고 아파트 가격 또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을 활용해서 보다 집값이 높은 지역과 상승률이 빠른 지역으로 젊은 층이 몰리고 신축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나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제출해주는 제도로 올 1월 말부터 시행됐었습니다. 매수 가능한 주택금액은 9억 원 이하이며 기존 정부 정책 대출보다 담보주택 금액이 높고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올 3분기부터는 소득 기준이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특히 서울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한 9억 원으로 시세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보다 낮은 매매가였음에도 급격하게 9억 원으로 상승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20, 30대의 매수세가 쏠리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 30대의 매수 비율이 높았던 은평구, 동대문구에서는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억 원 후반에서 9억 원 초반대를 보였습니다. 그 예로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올 3월에는 7억 4천만 원대의 평균 매매가를 보였지만 지난달에는 8억 7,500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도 같은 전용 면적 기준 8억 2천만 원에서 8억 7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단지들이 입소문이 나게 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지자 거래가가 급상승하게 되었으며 9억 원 가까이 오르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출산율 장려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급상승하게 만든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 금액뿐 아니라 이 정부의 저금리 대출이 아파트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다른 문제도 생기고 있다고요. 네, 정부의 저금리 대출로 6억 원 또는 9억 원의 기준으로 가격이 맞춰지고 있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매수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빌라나 다가구 주택과 같은 비아파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있는 시기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30대 출산 가구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함으로 아파트로 더욱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5월에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57,436건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한 비중은 약 75%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 늘어난 수치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이번 7월 기준으로 2월보다 약 4.5%의 매물이 감소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급속도로 침체가 되며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올해 초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또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상품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실제로 이런 정책들 어느 정도는 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올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대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작한 올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3,412건으로 5조 8,597억 원의 대출일 신청이 접수됐었습니다. 그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청이 전체의 75%를 차지했었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 중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한 건수는 7,572건으로 1조 4,547억 원 규모였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에 비해서는 낮은 신청을 보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의 주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올 3분기부터 2억 원, 내년부터는 2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해서 더욱 수요는 증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출시된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도 올해 들어서 6월까지 18조 1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권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76.6%에 달할 정도로 정책 상품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연소득 6천만 원의 소득 조건을 만족하려면 1, 2%의 저금리로 자금을 내주고 있어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버팀목, 디딤목 등과 같은 상품들로 20, 30대가 부동산의 큰 손으로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집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변질되지는 않을지, 무리한 주택 매수로 연끌이 다시 시작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시기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